그래서 시즌 3 이제 학군지의 극상위권 학생, 사실 맞춤학습이라는 선행학습이라는 이름을 아주 좋은 맞춤학습이죠, 이 학생한테. 안녕하세요, 안현 선생입니다. 잘 지내시죠? 매주 한 편 정도 영상을 올리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요즘 좀 그게 깨져서 좀 죄송하네요. 오늘은 시즌 3, 시즌 3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제가 2019년 7월에 이제 시즌 1이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갔고, 그래서 벌써 만 2년이 지나서 이제 8월이면 이제 만 3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만들어지는 영상은 시즌 3이라는 제목을 달고 이제 업로드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즌 3 첫 영상이라서 사실 어떤 주제를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물론 방역 수칙에 맞춰서 모여서. 그러다가 한 친구가 이제 저희 아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학군지의 극상위권 학생들의 형태를 보니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해서 고등학교 때 배워야 하는 내용까지 중학교 때 거의 다 배운 상태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거의 복습 형태를 하는 상황인 걸 보니까 결국 초등학교, 중학교 때의 학습 방향은 선행학습이 맞지 않겠냐. 물론 제 친구의 딸이 그래도 비학군지지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 성적이 좋기 때문에, 또 이제 수성구, 학군지라고 할 수 있는 수성구에 있는 학생들과 비교해 보니 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이제 그렇게 단정지어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그게 여기에 적혀 있는 맞춤학습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주제는 맞춤학습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맞춤학습이라는 용어를 제가 어디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쉬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 용어를 딱 정해놓고 쓰는 사람을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시즌 1과 시즌 2에서 이제 가끔 선행학습과 심화학습 이야기를 하면서 맞춤학습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맞춤학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아마 앞으로 제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과거의 영상을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전혀 무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맞춤학습이라는 이 주제가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있는 제 채널 혹은 제가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교육 방향의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쉽게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저게 맞구나 이렇게 느끼시게 된다면 정말 앞으로 제 영상을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맞춤학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학습, 결국 맞춤학습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죠? 두 가지입니다. 학습의 속도와 학습의 깊이에 대해서 맞춰주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학습의 속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리가 그냥 많이 쓰는 진도,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적자면 선행학습이 되겠죠. 학습의 깊이라는 거는, 그죠?
깊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심화학습. 심화학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그죠? 다가오는 말이죠.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가정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3명 정도 있다고 할게요.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고 C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B 학생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공부했을 때 약 6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이 한 학기를 똑바로 공부하는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6개월이 지난 후에 도달한 깊이를 일단 필요한 깊이를 3단계라고 했을 때, 그죠? 우리가 개념 응용 심화라고 했을 때 심화를 3단계라고 하면 어쨌든 한 3단계의 깊이까지 도달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6개월이 걸리는 학생이죠. 그러면 이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고 치고 그래서 6개월 후에 3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상태였고, 그럼 이 학생이 6개월 동안 공부한 이거는 참 정말 그죠? 알차게 되어 있는 겁니다. 3단계까지 도달하는 게 최종 목표고, 이 ABC의 모든 목표가 3단계까지라고 했을 때 B는 6개월 공부 열심히 해야 3단계에 도달하는 학생입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C는 어떤 학생이냐 하면 C는 3개월 만에 이 3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학생인 거죠. 그래서 3단계까지 3개월 열심히 공부했으면 당연히 공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학생이 3개월 만에 이 3단계까지 도달했는데 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기간에 계속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공부해야 할까요? 아니겠죠. 왜? 목표 단계, 목표 깊이, 학습의 깊이인 3단계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 후에 진도를 나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2학기를 또 3개월 공부하면 또 3단계까지 도달하겠죠. 그래서 이 C 학생은 B 학생이 6개월 걸리는 걸 3개월 만에 소화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3단계가 아니라 중학교 1학년 2학기는 선행학습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 학생이 한 1학년 2학기 선행학습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하나도 없죠. 그죠? 이 학생의 학습 능력, 제가 제일 높게 보는 핵심적으로 보는 학습 능력이 높기 때문에 이 학생이 3개월 만에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끝내고 1학년 2학기를 시작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아주 좋은 맞춤 학습이죠. 이 학생한테.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과도한 선행학습이 문제인 겁니다. 이 C 학생한테도 이 학생의 능력이 3개월에 정말 열심히 해서 3단계에 도달하는 학생인데 이 학습을 2달로, 1달로 해보자 이렇게 줄여나가면 그거는 이 학생한테도 과도한 선행학습이 되겠죠. 그러면 학습이 똑바로 안 된단 말이죠. C 학생조차도.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 학생보다 빠르긴 하지만 결국 다음 학기 거, 학기가 끝나기 전에 그 다음 학기 거를 공부하는 것,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것은 C 학생한테 맞춤 학습이니까. B 학생한테 6개월 걸리는 이 학습도, 이 학생도 맞춤 학습이 아주 잘 된 겁니다. 그죠? 왜? 이 학생이 정말 열심히 했을 때에 6개월에 3단계까지 도달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가 되었다면 이거를 더 빨리 하려고 노력하면 그 학생의 맞춤 학습이 깨지는 거죠. B학생한테 맞는 맞춤 학습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A학생은 실제로 9개월이 지난다면 열심히 한다는 진짜 여기서는 A, B, C가 모두 최선을 다한다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9개월 지나야 3단계에 도달하는 학생인데 이게 6개월 지났을 때 우리가 방학을 포함해서 한 학기가 끝난다라고 하면 한 6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면 6개월을 지나는 시점에서는 이 학생이 2단계까지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학생한테 이 학습 방법이 문제가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3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6개월까지 이루어진 이 과정, A 학생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2단계까지 도달했다면 이 안에 이루어진 이 과정은 정말 맞춤학습이 잘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 학생한테 B 학생처럼 시간을 모두 다 최선을 다한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 학생한테 B 학생처럼 빨리 해보자. B 학생한테 C 학생처럼 더 빨리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모두 이 맞춤 학습이라는 것을 깨뜨리는 학습이 되는 겁니다. 선행학습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자, 이 학생은 정확하게 6개월에 한 학기가 끝나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현행학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학생은 우리가 한 학기가 빨리 끝나잖아요. 이거 초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빨리빨리 끝나면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거죠. 필요한 단계에 도달했다면. 그러면 이 학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학생은 여기 끝나고 이때부터 다음 학기가 시작된다면 이 학생도 현행학습을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 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이 학생이 도달하는 단계가 너무 낮다면, 그죠?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할, 학생마다 실력이 다르니까 그런 일은 잘 없지만 열심히 했는데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다음 학기를 나가는데 앞에 학기의 내용을 몰라서 못 나간다면, 그러면 어느 시간 동안 복습을 해야겠죠. 그 전 학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걸 후행학습이라고 하잖아요. 후행학습을 제가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누가 후행학습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일단 말씀하시면, 저는 다음 학기에 현행학습을 나가는 데 있어서 앞에 단원이 기초가 부족하고 제대로 학습이 안 돼서 뒷단원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지면 후행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너무 공부를 안 하다가 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으면 뒷단원을 진행하면서 앞에 학기 내용이 이전 학년 내용이 나올 때마다 찾아서 복습하는 게 더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 생각이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C 학생은 선행학습이지만, 그죠? 선행학습이죠. 외부인이 보기에 3자가 보기에 선행학습이지만 본인이 생각한다면 이거는 자기한테 맞춘 학습인 겁니다. 딱 맞는 맞춤 학습인 거죠. 학습 능력에 딱 맞는. B학생한테도 B학생이 C학생보다 느리지만 A학생보다 빠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현행학습 측면에서 딱 맞게 떨어지는 이 학생은 6개월에, 이 학생은 이 진도가 이 학생한테 맞춤 학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좋은 학습인 거예요. 이 학생한테는. A학생한테도 자꾸 반복하게 되지만 A학생한테도, 그죠? 현행보다 느리거나 현행학습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이 3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 학생한테는 이게 맞춤 학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A, B, C가 공통적으로 정말 잘된 학습이라는 겁니다. 진도가 덜 나가거나 심화의 깊이가 좀 딴 학생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하지만 결국 각각의 실력에 맞는 학습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전부 다 좋은 학습인 거예요. 선행학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과도한 선행학습에 문제가 있고, 이 학생한테 6개월에 3단계까지 도달해봐라 이렇게
푸시해서 넣는 그 순간 이 학습은 과도한 심화 학습이 되는 거죠. 제가 채점하고 해보는 그 모의고사 홈테스트를 가끔 쳐보면 아주 많은 학생이 그렇진 않지만 어떤 학생들은 생각보다 응용 문제, 예를 들면 센수학 B단계에서도 40% 이상 틀리고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적어주시는, 제가 홈테스트에서는 어떤 문제집을 풀어봤는지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문제집을 풀어봤냐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는 문제집을 보면 센수학 B단계보다 훨씬 한두 단계 높은 문제집까지 공부를 한 학생들도 가끔 보입니다. 근데 전혀 이제 그런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집을 소화하지 못한 상태고, 혹은 센수학 B단계 수준도 어차피 소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에 건 소화가 잘 안 되었겠죠. 그러면 그 상황이 물론 발견되었으니까 이 학생한테 공부가 제대로 안 됐구나를 발견하는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저는 채점을 하면서 이 학생이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해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시간을 견뎌냈을까 하는 거죠. 어차피 소화는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센수학을 풀어야 되는 학생이 그 이상의 심화 교재를 풀면서 엄청 힘들었을 거거든요. 제대로 모르는데 아는 척 해야 된다. 아는 척 해야만 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옆에 친구들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혹은 부모님한테 내가 잘 모른다라는 말하기가 너무 어려웠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죠.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A, B, C 학생, 간단하게 C 학생과 간단한 진도를 통해서 이 학습 속도와 학습 깊이를 전체를 한꺼번에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학습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질문은 심화를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혹은 뭐 어느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초등학교 마치고 있는데 중학교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중학교 마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이과 가려고 하는데 선행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린 이 맞춤 학습 관점에서 학습의 진도와 학습의 깊이를 공통적으로 고려해 보시고, 우리 아이가 과거에 어떤 정도의 그 학습 능력을 보여줬는지, 혹은 그런 그 학습 상황을 체크해 보시고, 뭐 테스트든 학원 레벨 테스트든 뭐 제가 하는 모의고사든 이런 걸 통해서 체크해 보시고 학습 능력을 파악하신다면 앞으로의 그 우리 아이의 학습 스케줄을 짜실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제 생각에 아마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잡으시면, 그죠? 제 채널을 보시지 않으셔도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혹은 어떤 학원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아이의 학습에, 우리 아이의 학습 혹은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겠구나, 되지 않는 과정이겠구나, 이거를 제 생각에는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시즌3 첫 영상으로 제가 맞춤학습이라는 용어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즌3 다시 또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 2 동안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